위클리 축덕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축덕은요, 한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사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본선으로 찾아갑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은요, 마라도나를 위한 대회였어요. 그는 이 대회에서 신동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악동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대단한 화려한 임팩트 있는 기술은 그에게 축구의 신동이라고 하고, 손을 써서 골을 넣은 것은 신의 손이라 불러서 그에게 악동이라는 별명을 주어줍니다. 이 대회에서는요, 2차 리그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6강전, 8강전, 4강전 이런 토너먼트가 진행돼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도 세계 축구 강국의 반열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월드컵 티켓이 각 지역에 대한 안배인데 그 전 대회죠. 82년 대회부터 이제는 안배가 정착이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화가 됐었는데 이제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두 자리가 생겼고, 그 두 자리는 동부 쪽에서는 한국, 서부에서는 이라크가 진출하였습니다. 32년 만에 본선에 진출한 것은 대단한 쾌거였어요. 요즘 같으면 월드컵마다 나가죠. 이제 9번째 나갔고 2022 카타르는 10번째인데요. 당시는요 32년 얼마나 월드컵 본선에 목말랐을까요? 이제 그 자랑스러운 선수들을 잠깐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오연교입니다. 엄청나게 비판받았어요. 이때 잦은 실수로 온갖 악플의 대상이 되었던 골키퍼예요. 원래 넘버원 골키퍼는 있었어요. 조병득이라. 그런데 김정남 감독이 이 대회에서는 넘버2였던 오연교를 써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최순호 선수입니다. 아마 지금 이 선수가 있었다면 엄청나게 떴을 거예요. 예술적으로 공간을 지배하는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였어요. 아주 우아한 축구를 하지요. 허정무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활약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대표 선수가 됐는데요, 진돗개라는 별명을 가진 투사형 공격수로서요, 아르헨티나 때는 마라도나 전담 마크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용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일본과 경기에서 대포와 같은 슛을 성공했던 선수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레전드 차범근, 여러분들은 아마 차두리 아빠로 기억할 겁니다. 유럽 축구의 톱 클래스의 갈색 폭격이라 해서 이 당시 34살입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고참이죠. 이번에는 박창선 대표팀 주장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의 골을 기록한 선수가 바로 박창선입니다. 조광래, 현직 대구 FC 단장이에요. 대구의 아름다운 축구장을 만들고 대구의 축구 인기를 만든 사람인데요, 원래 공부를 잘했대요. 그리고 공부로 입시 명문 진지고에 입학했던 천재형 링커입니다. 조광래. 이제 마지막으로 김주성입니다. 당시에 아주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김주성, 김종부와 함께 이들은 약간 20세의 대표팀에 들어와서 떠오르는 샛별로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본선으로 갑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한국이 빠진 본선만 늘 설명했는데 드디어 대한민국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우리는 A조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A조의 예선 리그는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그런데요, 세상에나, 전년도 우승팀, 아니 전전년도 1976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팀, 아르헨티나죠. 거기엔 누가 있죠? 마라도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982년 우승팀, 그러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우승팀이 한국에 저로 들어왔으니까 완전 죽음의 조예요. 그래서 두 팀이 들어와요. 여기 이탈리아입니다. 게다가 이탈리아는 수비, 빗장 수비로 유명한 나라죠. 그리고 동유럽의 강호, 프랑스랑 같이 올라왔는데요, 불가리아.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르헨티나나 이탈리아에 승리한다는 건 어렵고, 어떻게든 이 불가리아를 잡아가지고 조 3위로 해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 당시는요, 와일드 카드로. 그래서 조 3위가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요, 아르헨티나랑 첫 번째 경기를 벌이죠. 32년 만에 저기 동방에, 사실 축구로 말하면 변방, 촌구석이에요. 세계 강국인 아르헨티나랑 붙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아르헨티나 붙는다기보다도 마라도나 한 선수와 우리나라 전부가 붙는 건 똑같아요. 마라도나한테 속수무책 당했던 경기가 바로 이 경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라도나를 수비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전담 마크맨이 허정무, 또 한 사람은 김평석이에요. 이 허정무 선수는 유명하죠. 네덜란드 있을 때 누구를 막은 사람이냐면 요한 크루이프를 막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정무 네가 그때 그 실력을 발휘해서 마라도나를 막아보려 했는데 이게 좀 그래요. 거의 태권 축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마라도나가 뭐 계속 나뒹굴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계 무슨 잡지 뭐 신문에 대서특필해요. 한국은 축구가 아니다. 소림 축구가 아니라 한국 축구는 태권 축구다. 이런 얘기가 하지요. 자, 또 마라도나를 걸어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요, 한국은 마라도나한테 그렇게 태권 축구를 하고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라도나가 머리를 써요. 내가 직접 골을 넣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선수가 골을 넣게 하겠다라고 해서 3개 어시스트를 헤트트릭하는 거죠. 발다노, 루에노, 발다노. 그래서 3골이 들어가 버립니다. 3대0으로 이기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자신들이 결승까지 갈 생각하니까 이제 오히려 부상을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약하던 틈을 이용해서 우리는 73분에 박창선이 페널티 에리아 오른쪽 25m 지점에서 슛을 때립니다. 중거리 슛. 그래서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골을 성공하면서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1차전이었습니다. The reins to Carlos Bilardo. In Mexico City's Olympic Stadium, Bilardo's men quickly got down to business against the South Korean side competing at the finals for the first. 두 번째 경기는 불가리아와의 경기예요. 동유럽의 신흥 강호인데요. 우리는 당시의 계획이 불가리아를 잡아서 조 3위로 16강에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승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인 불가리아를 이겨야 되겠죠. 이제 불가리아랑 경기를 하고요. 전 국민이 모두가 이날은 텔레비전 앞에 왔죠.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에요. 우리의 그 링커 미드필더인 조광래 선수가 지금 공을 몰고 가는데 물이 튀는 장면이 보이죠. 이런 경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그 당시에 프로축구가 없었어요. 이 대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된 게 골키퍼였어요. 국제 경험이 없으니까 골키퍼가 전반 11분에 완전 긴장을 한 거예요. 떨고 있다가 공을 놓쳐버려요. 펀칭을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주워먹기로 불가리아의 케토프가 집어넣죠. 그래서 1대0으로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굴의 정신이 있어요. 그 진흙탕에 같은 경기에서 후반이죠. 70분에 김종부가 21살이었어요. 이 당시에 21살의 김종부가 선배들 대신에 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한국은 월드컵 최초의 승점을 얻게 됩니다. Korea altered their approach. Their match against Argentina had been an exercise in damage limitation. This time the Koreans fancied their chances. They suffered an early setback when Klamen Getov, goal-scoring hero. South Korea refused to take this lying down. They forced several fine saves out of Bulgarian goalkeeper Borislav Mikhailov before equalizing midway through the second half. 세 번째 경기를 앞두고 한국은 1무 1패죠. 이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뿔싸 상대는 82년 스페인 월드컵 우승팀인 이탈리아예요. 게다가요 수비 카타라치오라고 그러죠. 빗장 수비로 유명한 나라 이탈리아죠. 이 이탈리아랑 우리는 경기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차, 2차 하면서 서서히 우리는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 한국 대표팀이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니에요. 뭐 선수 구성 굉장히 좋은데 32년 만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 촌스러움을 벗어나지 못했고 전술적인 촌스러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경기했는데 드디어 이탈리아의 경기에서는 우리가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자, 이탈리아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스페인 월드컵의 우승팀이었죠.
자, 한국은 그런데 아쉽게도요 17분 만에 또 뭐 잦은 실수, 약간은 골키퍼의 실수까지 겹쳐집니다. 그래서 알토벨리라는 선수한테 골을 먹히고 말아요. 한 15분까지 잘 싸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 경기를 봤는데 잘하면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요 알토벨리한테 골을 먹습니다. 이 선수는 그 전 대회인 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도 결승전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쳤던 선수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열심히 싸웁니다. 노장 차범근 선수가 곳곳을 뚫고 다녀요. 그리고 드디어 62분에 그 우아한 축구, 핫같이 날아서 다니는 축구를 하는 최순호 선수가요 중거를 슛, 그래서 사실 이 골이요 베스트 5에 들어가요. 이 대회 최순호의 중거리 슛으로 강호 이탈리아랑 1대1 무승부가 됩니다. 대단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 힘을 썼어요. 후반 20분이 지나가니까, 즉 73분경이에요. 우리는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골을 넣었던 알토벨리가 다시 골을 넣는데 역시 골키퍼하고 수비수하고 이렇게 조합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2대1로 역전을 당하죠. 그리고요 애석하게도 조광래 선수가 골을 넣는데 이 골은 우리 골에 집어넣는 거죠. 자책골이었어요. 사실상 알토벨리가 헤트트릭 세운 건 똑같아요. 어떻게 그 선수가 찬 게 조광래 다리를 맞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책골로 3대1로 지는가 싶었습니다. 시간은 8분 남았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83분에 진돗개라는 별명을 가졌던 허정무 선수가 최순호 선수의 헤딩 패스를 슬라이딩하면서 발로 툭 건드려가지고 골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3대2가 되는 거죠. 조금만 잘 싸웠으면, 조금만 했으면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한국이 밀어붙이지만 결국 경기는 3대2로 끝나고 맙니다. 자, 경기 한번 보죠. 6월 10일 3차전이었고요. 우리는 최순호와 허정무가 골을 넣으면서 대단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986년 월드컵을 보면요 1954년 초창기 월드컵에 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기량이나 모든 게 상승했죠. 그런데 경험 부족이 우리를 1무 2패로 탈락하게 되는 배경이 됐어요. 아쉽지만 굉장히 앞으로 한국 축구가 잘 되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줬던 대회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이었습니다. An 8-man attack for Italy now. And not so clever by the keeper, Galdarese here. And that's no penalty. Galdarese furious. Di Gennaro, Altobelli there. And surely number one it is. In the end, it all came right for him. Choi. And the shot. And doing so. And Altobelli's there. And steals another one. For the third Italian goal. Takes the free kick. And there's number two on goal. (1986년 6월 22일) 아르헨티나는요 잉글랜드랑 8강 토너먼트 경기를 갔는데요. 축구사에 대단히 중요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는 경기가 바로 이날 8강 토너먼트죠. 아르헨티나 그리고 잉글랜드가 맞붙습니다. 용호상박의 경기를 해서 전반은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후반 이제 51분이 됩니다. 마라도나 선수가 드디어 선취골 넣었는데요. 그 선취골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손으로 헤딩이 아니라 마라도나 선수가 키가 작아요. 170이 안 되거든요. 손으로 골을 넣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비난을 하죠. 마라도나는 뭐라 그러냐, 내가 한 거 아니야, 그 신이 넣은 거야, 신의 손이 그랬어, 이렇게 말해서 이것이 신의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때부터 그는 악동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자, 마라도나의 신의 손 사건이 이때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요즘 같으면 바로 다시 한번 다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지만 그 옛날
1980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는 4분 후에 자신의 이미지를 또 완전히 반전시키죠. 중앙의 센터라인 쪽에서요, 마라도나가 공을 잡습니다. 상대방은 과장하면 마라도나 2배쯤 돼요. 이 선수를 제쳐요. 여기서부터 60m를 질풍까지 달려가서 결국은요 골을 넣죠. 그래서 또 별명이 생겨요. 악동이 아니라 이건 뭘까요? 신동이라는 별명을 갖죠. 그래서 1986년 대회는 마라도나에게 악동과 신동이라는 별명을 함께 주어졌던 대회죠. 자, 결론은요, 아르헨티나가 2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거의 막바지에 영국의 골게타 리네커가 1골을 넣어서 2대1로 아르헨티나가 승리하면서 4강에 진출합니다. أمامنا دييجو أرماندو مارادونا مرور أول ومرور ثاني ومرور والكرة أمامنا هنا والكرة تعاد ودي أمامنا بقى اللمسة الشهيرة لمسة اليد الشهيرة في ذلك الوقت كانت تجاوز من دييجو أرماندو مارادونا the hand of God كما قال ولكن يد الله يعني لا تشاء أبدا مشيئة الله بمثل هذه الأمور احتجاج على علي بن ناصر ومسؤولية كبيرة على المساعد بيرني موريرا أمامنا المساعد الكوستاريكي في ذلك الوقت أمامنا. شوف حضراتكم الإعادة شوف الإعادة شوف حضراتكم بقى الاستلام دييجو أرماندو مارادونا هيستلم بقى المرة دي أمامنا اهو يعدي من الأول والثاني وينطلق في أحد الكرات الشهيرة بل أحد الأهداف الشهيرة التي لن تنسى أبدا في عالم كرة القدم هدف العصر وهدف الزمان وهدف القرن هنا أمامنا دييجو أرماندو مارادونا. 1986년 멕시코 월드컵 결승에는 아르헨티나와 서독이 올라갑니다. 이제 그 아르헨티나와 서독의 경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죠. 조별리그입니다. 대한민국 이 대회 이라크와 함께 최약체로 꼽히죠. 대한민국을 3대1로 격파합니다. 2차전에는 진검승부예요. 그래서 전 대회 82년 스페인 월드컵 우승팀이 이탈리아를 만나는데 아마 아르헨티나가 가장 고전한 경기였어요. 1대1 무승부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불가리아를 가볍게 2대0으로 격파하면서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가죠. 16강전입니다. 자, 16강전에는 또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우루과이. 이미 월드컵에서 2번 우승을 했죠. 우루과이랑 1대0으로 승리하죠. 여기서도 고전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8강전에요. 마라도나가 악동과 신동이 되었던 경기죠. 잉글랜드를 2대1로 격파하면서 4강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벨기에를 비교적 가볍게 2대0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총 전적은 5승 1무, 득점은 11개, 실점은 3개니까 굉장히 안정된 전력으로 결승에 올라갔어요. 자, 반대편 얘기를 해볼게요. 서독입니다. 서독은 1차전에서 우승 후보인 우루과이랑 1대1로 비고요. 2차전에서는 비교적 약체예요. 스코틀랜드한테 간신히 이겨요. 2대1로. 그리고 덴마크한테는 충격의 패배를 하지요. 1승 1무 1패로 어거지로 16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6강에서도요 난리가 납니다. 북아프리카니까 사실 축구에서는 강한 팀이 아니에요. 모로코를 만나고요. 모로코한테 1대0으로 간신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8강에서는 홈팀인 멕시코를 만나요. 고전 끝에 승부차기로 이깁니다. 이제 서독은 준결승에서 실력이 회복됩니다. 바로 플라티니가 이끄는 프랑스를 2대0으로 격파하면서 3승 1무 1패. 뭔가 전적이 불안불안하죠. 자, 득점은 6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보다 적게 넣고 실점은 4개. 아르헨티나보다 많이 실점했습니다. 이제 이 두 팀이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양팀 선수들이 사이좋게 입장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바로 멕시코의 유서 깊은 축구 경기장입니다. 아스테카 축구장에 자그마치 11만 4,600명, 상암 축구장 2배입니다. 엄청난 관중이 모였습니다. 자, 식전 행사네요. 뒤에는 아르헨티나 선수들, 앞에는 독일, 서독 선수들이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양 팀의 주장이 등장하면서 페어플레이를 약속하죠. 바로 아르헨티나의 주장, 신동 및 악동인 마라도나, 베켄바의 후계자, 바로 서독의 주장 루메니게입니다.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역시 아르헨티나 대단합니다.
마라도나를 중심으로 파상적인 공격을 하고요. 독일은 속수무책 고전을 합니다. 자, 이 광경 대단히 작품성이 투철한 광경이죠. 마라도나가 걸리면서 헐리우드 액션까지 하면 날아다녀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요 23분에 브라운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아르헨티나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반전 들어가서 56분에 발다노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이 결승전은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있을 독일이 아니죠. 은근과 끈기 어거지로 올라가는 팀이 독일이에요. 저력 있는 팀이에요. 74분 주장 루메니게는요 코너킥을 받아서 발로 톡 밀어넣습니다. 2대1이네요. 자, 거의 끝나갈 극장골이에요. 80분에 골게터 펠러입니다. 코너킥이 넘어오는 것을 헤딩으로 받아서 집어넣습니다. 이제 2대2가 돼요. 아, 경기는 연장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세상에나 88분에 쭉 빠진 아주 잘 달리는 선수가 있어요. 말처럼 브루체카예요. 브루체카가 골을 넣으면서 이 골을 바라보는 당시 골키퍼의 모습 보이죠. 그래서 3대2로 아르헨티나는 승리를 하면서 독일 즉 서독을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1980년 멕시코 월드컵은 마라도나 중심인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오늘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함께 찾아봤습니다.